이것만 들으면 미제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로 와일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녹음하는 이 시점에 전날이 바로 네. 김선영님의 이제 탄신일. 네. 그리고 이 주간이 지금 탄신 주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님 탄신 주간. 네. 원래 저희가 케이크에 네. 초를 43개를 꽂으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네. 공사가 다 망해서 초를 넣는 걸 까먹어서 네, 네. 참. 우리 그래서 포크 4개 꽂고 네. 조촐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1단이 절사한 거죠. 네. 네. 요거를요, 혹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중에 생일 파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잉여사롱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동영상에 이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선영님의 얼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선물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 선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파투원을 해달라 그래서 정말 너무 저의 생일을 빌미로 해서 네. 이럴 때 바짝 벌어야지. 이럴 때. 프로그램의 사용을 네. 채우려는 이런. 네. 선물로는 팥으로 받겠다고 네, 선언하신. 뭐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달 좀 보내주세요. 네. 이랬는데 진짜 파도면은 좀 네,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가열차게 네. 검사 외전을 시원하게 까고 네. 또 캐롤의 참사를 보낸 다음에 네. 저희가 다시 또 드라마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자기소개를 한번 우리 그렇군요. 맨날 자기소개를 우리 맨날 빼먹어 빼먹어. 맨날. 네. 늘 안 하던 거거든 이게. 자, 그렇죠. 자, 저는 한겨레신문 서정민 기자고요. 네, 저는 TV평론가 김선영입니다. 네, 이번 주가 탄신주고. 네. 예, 저는 탄신일을 맞은 김선영 평론가님을 모시고 있는 네. TV 보고 글 쓰는 이승환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를 좀 다르게 했잖아요. 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눈치가 필요가 없구나. 제목부터 주제가 밝혀지고 들어오실 그럼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정말 네. 맨날 이런 얕은 수작 부리지 말자고.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드라마를 계속해서 물론 첫 회는 리멤버를 다루긴 했지만 TVN을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그널이라고 네. 그 응팔 신드롬을 빨리 잠재운 그 수사 드라마 네. 시그널을 오늘 주제로 다뤄볼까 하고요. 네. 잠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한 주간의 대략 뭐 문화 트렌드 이런 걸 속성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속성으로요. 네. 부담스러운데. 네. 일단은 속성이 안 되면 제가 끊습니다. 아니 그래요? 저 예전에 3사만 드립할 때를 떠올리면서 네. 33초 안에 마무리 그 감을 짓겠다는 좀 심정으로. 찾으려면 시간이 네, 필요해.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JTBC에서 새로운 예능 강호동의 세 번째 예능이죠. JTBC에서는 국가대표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아무래도 강호동 형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최애 빨겠다는데 뭐가 왜? 아무튼 강호동이 약간 좀 옛날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평들이 좀 많은데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JTBC 예능 소식 또 하나 전하면은 만일을 부탁해. 네. 예, 센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예능이라서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첫 회 게스트가 장동민이어서 또 이제 김숙과 장동민을 약간 등치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고요. 센 언니는 누구 나오나요? 뭐 일단은 성훈이 김숙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네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조금 모르겠는 게 제작진이 이 여성 개그우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잘 나가는 개그우먼들을 다 모으긴 했어요. 이국주, 네. 박나래, 네. 안영미, 네. 그리고 뭐 송은이 김수.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부르짖던 여성 예능이 탄생을 한 거니까요. 뭐 앞으로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네. 지켜봐줘야죠. 뭐 근데 이제 일단 다 모아놓으면 뭐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거나 남자 예능 만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남자 예능도 그런 거 많아. 일단 진행자만 모아놓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도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사실 마녀사냥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무한도전부터 마녀사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이게 결국은 막 일단 모아놓고 막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고 케미가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요.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일단 뭐 예. 이승환 평론가의 우려가 어떤 건지는 일단 음. 알겠으니까 네, 네. 예 앞으로 예.
좀 주목을 해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KBS에서 KBS가 계속 다른 방송사에서 뭔가 잘된 포맷 같은 것들은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해요. 예. KBS가. 정말 어쩌다가 정성을 KBS가 다한 이렇게 됐는지. 국민의 방송이 네. 예. 네. 국민의 방송 KBS에서 최강남녀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모로 MBC가 덕후 팔아서 이제 성공한 프로그램, 능력자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좋은 표현을 하면 벤치마킹인데. 나쁜 표현을 하면 그냥 베껴 먹는 베끼기.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여러 번 해왔던 그 사례들이 있어서 더더욱 미움을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KBS가 베끼기로 해서 재미 보는 프로그램들이 몇 있거든요. 뭐 오히려 슈퍼맨. 원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종영했는데 그렇고. 슈퍼맨 계속 잘 나가고 네. 예. 참 올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파일럿부터 좀 반응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연초의 시작이 좀 안 좋습니다. 뭐 KBS는 하루빨리 드라마 김은숙 드라마가 송중기 드라마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송중기. 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자, 극장가 소식 잠깐 둘러볼게요. 극장에는 이제 데드풀하고 동주가 이제 개봉을 해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동주가 생각보다 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제 동주를 봤는데 이 상영관 자체도 많지 않고 네. 상영관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2회 상영, 네. 낮에 잠깐 하거나 캐롤과 밤에 같은 하거나. 운명이군요. 또. 이런 식이에요. 예, 좀 징검다리 상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의외로 메가박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놓은 관들도 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촌 메가박스에서 보고 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동주도 그렇고 다음 주에 개봉할 귀향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투쟁을 했던 사람들,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이 개봉관을 잡지 못하거나 잡아도 이제 듬성듬성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네티즌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뭐 발품을 좀 팔아보는 게 또 좋은 영화를 지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영화는 맞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캐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영관이 굉장히 적었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찾고 이제 흥행 관객 수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입소문이 상영관이 점점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중요해지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데드풀은 지금 흥행을 한국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봤는데 이 독특한 코드가 한국 관객들한테도 적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뭐 너무 욕이 많이 들어간다, 번역가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번역한 황석희 번역가님은 데드풀이 욕을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인성을 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겼으면 데드풀은 성자가 됐을 것이고 이렇게 부처풀, 예수풀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분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 네. 아, 캐롤 때부터 알아봤지만 예, 재밌는 분입니다. 좋은 네. 분이고요. 네. 예. 데드풀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보고 싶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인체절단도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좀 그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네. 약간 예습이 필요한 영화라고 네. 뭐 합니다. 하여튼 인체절단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아, 네. 예. 네. 그럼 아주 즐겁게 보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한 주간에 TV와 영화 소식 좀 제가 빠르게 훑어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인체절단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는 드라마 본격적인 주제 시그널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인체절단이 아주 살짝 되잖아요.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살짝이죠. 네. 그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거 좀 아쉽죠? 네. 이런 거는 성에 차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정도는. 전작들이 또 네.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를 좀 하죠. 네. 네, 지금 TVN이 그 장르물이라서 과연 이게 시청률이 응팔보다는 확실히 덜 나오겠지 싶었는데 첫 회부터 이게 굉장히 시청률이 또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평단의 호평도 많이 받고 네. 있어서 되게 좀 TVN 측에서도 좀 고무적인 반응이고 또 저희가 응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또 깔고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서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TVN 네. 응팔 후속으로 하는 금토 네, 금토 드라마죠. 몇 시죠? 일찍 하죠. 7시 45분인가요? 8시 45분인가요? 그런 거는 좀 미리 알아보시고 좀. 하긴 요새는 사실 뭐 이 본방 사수보다는 그렇죠. 약간 예. VOD로 많이 보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TVing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TVN 프로그램 TVing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금토에 한다는 네, 거. 네. 네. 금토 여러분. 저녁에 하는 거. 네. 이 드라마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자세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드라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타지를 깔고 있는 수사물이고요. 연출에는 미생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김원석 PD가 네. 그리고 네, TVN의 황태자로 네. 지금 아, 등극한 예, 김원석 그렇죠. PD가 연출을 맡았고요. 작가는 이제 한국형 수사 장르물을 어떤 안착시킨 김은희 작가가 이제 이번에 TVN으로 그동안 계속 SBS에서 작품을 하다가 TVN으로 왔고요. 김은희 작가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사인하고 네. 3데이즈가 네, 있었죠. 또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렇죠, 굉장히, 유령. 예, 수사물을 이제 소재를 되게 바꾸면서 굉장히 귀재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장르적인 재미뿐만이 아니라 늘 그 사회적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으로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그 잠깐 이승환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 타임슬립이라는 좀 되게 독특한 소재를 이번에 좀 등장했어요. 보통 수사물 하면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네. 막 이런 장르이지만 여기에서는 독특하게 이제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신을 한다라는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이 설정 들어가서 자체가 예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하늘 씨와 아 동감이요? 네, 김하늘 씨와 유지태 씨가 그렇죠. 과거와 현재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교신을 하는 교신을 하는 네. 예, 그 방금 김상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턱 막혀서 말씀 못하신 게 이제 프리퀀시 네. 그렇죠. 동감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고요. 네. 네. 이런 설정은 사실 드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월에도 비슷한 설정인 거고. 네. 그런데 이 설정에만 매몰돼서 다른 것들을 못 챙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자체가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어떤 그 시간의 역사의 연속성, 단절된 역사를 다시 이제 현재로 복원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네. 설정이기 때문에 네. 뭐 표절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일단 캐스팅이 엄청 빵빵해요. 오, 캐스팅이 이게 네. 케이블 드라마가 맞는지 네, 약간, 요즘 네. TV에는요 네네. 이미 지상파의 캐스팅을 오, 능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확실히 지상파 캐스팅이 좀 안전한 장르에만 매몰되어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거나 뭐 여성 캐릭터에게 더 큰 역할을 준다라거나 하는 것들을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네. TV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올해가 또 10주년이라서 네. 굉장히 그렇죠. 공을 많이 들였어요. 방송사 자체도. 네. 그래서 배우들이 좀 흔쾌한 마음으로 출연을 했죠. 네. 일단 김혜수 씨가 김혜수 씨. 네, 김혜수 드라마에 뭐 씨가 이렇게 출연을 자주 하는 분이 아닌데. 네, 직장의 신 이제 미스 김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영화를 또 주로 찍으시다가 이번에도 좀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을 하셨는데 김은희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고 완전히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너무 대본이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네.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네. 그 밤을 꼴딱 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네. 푹 빠져들어서. 네. 그래서 자기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네. 그리고 그 조진웅 씨가 네. 이번에 거의 인생작을 조진웅 씨. 만났어요. 거의 뿌리 깊은 나무에 이어서 드라마에서 이제 조진웅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예, 그 조진웅 씨가 이때까지 맡아왔던 역할들이 대체로 패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좀 우직한 그렇죠. 약간 그 옆에서 보조하는 오른팔 내지는 뭐 이런 왼팔. 예, 네. 왼손잡이면 왼팔이겠고요. 그 약간 좀 무서운 어깨 같은 역할을 하거나 혹은 우직한 남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직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러니까 묵뚝뚝하지만 공격적이진 않은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추노에서도 봤었고 뿌나에서도 봤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그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는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근데 사람 대하는 건 좀 서툴린데 그렇다고 공격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김은희 작가의 장르물의 남자 주인공들의 특징이에요. 뭐 여자 주인공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특히 이제 김은희 작가가 전문직 장르물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자기 일에 덕후예요. 네. 워커홀리 자기 일에 너무 책임감이 있고 윤리의식 주인공들이 그렇죠. 출연자들이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한 캐릭터들인데 그게 이제 조진웅 씨의 평소 이미지 어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런 것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재훈 씨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네. 복귀작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잠깐 했나요 잠깐? 그게 너무 망해서 뭐였나요? 잊으셨군요 벌써. 뭔데? 일단 SBS에서 어. 굉장히 대작으로 네. 했던 한석규 씨와 출연한 사극 비밀의 문에서 비밀의 사도세자 역을 했었어요. 한 번을 못 봤어요. 비밀의 문 한 번을 못 봤네. 그게 진짜 엄청난 대작이었는데 네. 거의 뿜나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사극이었는데 네. 근데 작품이 시원하게 되게 산으로 망했어요. 올라가거든요. 어. 그 신하들이 사석에서 임금한테 이름으로 부르면서 반말을 까는 되게 혁신적인 영화였어요. 네. 네. 그 뭐 야. 이재훈도 또 굉장히 좀 연기력 논란 이런 거에 시달렸고 그래서 첫 복귀작이었는데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시그널에서 그 오랜만에 이제 사극이 아니라 네. 이제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그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는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프로파일러 형사 역을 맡았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이 작품에서도 초반에 연기 논란이 일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작품을 잠깐 안 보고 있다가 UPD가 이 작품 좋다고 막 네. 얘기를 해서 봤었는데 UPD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재훈은 원래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의도된 거지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UPD가 주장을 해서 아 저게 팬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팬심이기도 해요. 네. 근데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양식화된 연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그 TV 드라마의 배우들 연기는 굉장히 좀 물 흐르듯이 특히 일상에 가까운 그런 생활 연기를 주로 하는 배우들을 봤는데 이재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네. 하는 듯한 그런 그런 연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사 톤을 그 톤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억양이라든지 뭐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드라마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연기와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좀 낯설고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좀 너무 튄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가령 거기에서 이제 조연 캐릭터인데 김원혜 김원혜 씨가 씨. 맡은 네. 예, 개영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굉장히 일상적인 네. 연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형 개조씨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역할하고 또 이렇게 같이 대조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초반에 논란이 일었었던 것 같고요. 또 일단 대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그러게요. 어려워요. 캐릭터 자체도 이재훈 씨가 그 전에 연기하던 그런 캐릭터와는 또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가령 뭐 저 건축학개론 이런 데서 네, 좀 풋풋하고 순둥순둥하고. 순둥순둥하고 이런 네. 얘기에서 좀 나와서 약간 뺀질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이재훈 씨가 허세도 사실 있고. 이재훈 씨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가져왔던 그런 허세 있고 뺀질거리는 이미지가 네. 아닌데 그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근데 네. 허세 있고 뺀질거리는 역할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이재훈 씨가 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찍고 간 작품도 사실은 아, 네, 이재훈 씨 작품을 너무 안 봤구나. 내가 건축학개론밖에 안 봤구나.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건축학개론의 이미지가 네, 네. 그 의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노의 윤리학이라거나 혹은 뭐 또 이제 점쟁이들에서도 네. 그렇게 얌전한 역할만 맡은 건 아닌데 다만 이런 게 좀 있죠. 이 사람이 뺀질거리는 역할을 안 했다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전문직 연기를 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약간 그 성인과 소년의 경계에 있는 미성숙한 캐릭터들 사실 사도세자도 그런 캐릭터였고요. 네. 소년성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혜수와 특히 이제 조진웅이라는 굉장히 연륜 있는 배우들과 맞대결을 해야 하는 그런 전문직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더더욱 연기가 도드라져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좀 연기력 논란이 일었는데 일단 이 드라마가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8회까지 했고요. 예, 이제 됐는데, 오늘 9회를 하겠네요. 네, 이제 상당히 그 드라마에 많이 녹아 들어간 상태예요. 네, 네, 연기는. 네. 이 드라마 이게 1회부터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완전 몰입하게. 그렇죠. 네.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 그 유괴 사건. 네. 유괴 사건에 그렇죠. 범인을 잡는 공소시효가 뭐 끝나면은 놔줘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게 첫
첫 회부터 네. 너무 흡입력이 높았었던 게 네. 이제 그 15년 전에 유괴당하고 살해당했던 그 김윤정 국민학생 그 여자 어린이의 공소시효 만료 3일을 네. 남겨놓고 이재훈이라는 이 프로파일러 형사가 갑자기 무전을 받습니다. 과거로부터. 예, 이재훈이 이제 경찰서 앞에 그 주차되어 있는 그 쓰레기차 안에서 원래는 이제 자기 차를 막고 있어서 이 차를 좀 밀어보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무전 소리를 듣고 그 쓰레기차 뒤에 실려 있는 폐기물 더미를 뒤져서 의문의 무전기를 줍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 의문의 무전기에서 다짜고짜 자신의 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당신이 지시한 대로 지금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결정적인 장소에 왔다 네. 이러면서 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전기에서. 분명히 그 무슨 경이죠? 경이 이름이 뭐죠? 박혜영 경이죠. 경이죠. 박혜영 경위는 자기는 분명히 그 순간 무선을 처음 들은 건데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조진웅 네. 이 양반은 이미 자기 이름과 뭘 그 전에 뭐가 관계가 되게 많았음을 전제로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전이 그 조진우 씨가 있는 시점은 2000년도. 네. 2000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김윤정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그 용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간 네.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이재훈 형사 그러니까 이재한 형사가 이제 박혜영 경위한테 무전을 보낸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박혜영 경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첫 무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게 과거에서 온 거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네. 그냥 그 무전을 얼떨결에 받게 되는데 그 무전이 굉장히 묘하게 끝이 나요. 네. 그 여기 왔는데 뭐 무슨 단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출처가 뭔가 싶어서 나중에 그 무전기를 가지고 가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렇죠. 도저히 네. 신호가 들려올 네. 수 없는 그런 무전기고 그래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무전기 속에 목소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그 문제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네. 거기서 결정적인 그 공소시효 3일을 남겨두고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드라마의 설정에 대해서 좀 알고 보잖아요. 네. 과거의 어떤 형사와 지금의 저 프로파일러 네. 박혜영 경위와 이제 불가사의한 어떤 그 무전기의 힘으로 교신을 한다. 네. 이거는 뭐 알고 들어가는 건데 네. 다짜고짜 처음에 교신을 그렇게 하는 게 또 내용 한쪽은 모르고 있고 그렇죠. 한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네. 익숙하고 이 교신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호기심을 확 불러일으키는 이게 단순히 거죠. 그냥 옛날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그냥 교신하면서 쭉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서도 시간이 또 계속 뭐 과거로 간다든지 네, 시점을 계속해서 이동하죠. 계속 이걸 꼬는구나. 네. 거기서 딱 하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그렇죠. 아, 거죠. 이게 그냥 그 닭다리 뜯으면서 볼 만한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네, 네. 각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게 전에 이제 김리 작가 전작인 유령 때도 그랬지만 네. 김리 작가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사건 진행이 빨라서 3데이즈 때는 심지어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번 작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많은 사람들이 속도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이 미드를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객에게 이거를 설명하기 쉬운 속도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관객을 붙들어 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만드는 네. 약간 디펜드를 차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인 거죠. 디펜드 그렇죠. 차고 보셨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네. 휴대폰으로 보니까 급하면은 이제 네. 휴대폰 들고 화장실 네.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아, 좀 냄새 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네.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뭔 냄새가 나요.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오늘 저 진행자예요. 이승환. 네, 그래서 드라마 도입부부터 일단은 그 박혜영 경위와 이재한 그 형사의 네. 그 20년 전에 그 긴밀한 관계를 네.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소시효가 3일이 남았고 그 3일 안에 이 범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긴박감 시청자들은 그렇죠. 3일 안에 꼭 잡아야 되는데 같이 이제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드라마는 그 첫 회부터 공소시효라는 어떤 그 타임 그 마감 시간을 딱 제시를 하고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을 초반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흡입력을 완전 저 극대화를 하고 쪼는 있고요. 맛이 끝내줘요. 아주 그냥, 네.
네, 특히 이제 이 사건 김윤정 유괴 살인 사건이 네. 해결되는 네. 그 마지막 네. 부분에서 몇 번이나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굉장히 그 숨막히는 상황이 네. 연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요. 아 이건 드라마를 실제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스포일러로 너무 발설을 저희가 하면은 자세히 재미가 없기 설명드리면은 때문에. 예 그렇죠. 보는 맛이 없는데 김은희 작가가 이 트릭을 짜는 것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도 여러 번 있지만 나중에 되면 밑에 거의 그 초시계처럼 밑밥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 어떤 이것을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초조함을 나중에는 밑에 아예 초시계를 띄워서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얼마나 남았나. 네, 뭐 특히 뭐 신문실에 들어가서 네. 빨리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막 이 장면이 네. 그야말로 절정이었죠. 예. 그래서 거의 두 편만으로도 이제 홀릭들을 그렇죠. 만들어낸 네. 거죠. 그 두 편 이제 그 김윤정 어린이 유괴 사건 네. 그 에피소드로 1, 2회, 2회를 갔는데 네. 이것만으로 확 끌어당기고요. 그렇죠. 일단 그 에피소드는 약간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더 거기서- 거대한 그렇죠. 플롯이 또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계속해서 뭐 하나의 사건은 에피소드식으로 이제 완료가 되지만 뭐 2회나 3회 만에 이제 완료가 되지만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이재한 형사와 현재의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차수연 팀장 그리고 박혜영 경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서 끝까지 어떤 긴 서사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짐작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때 아까 처음에는 2000년에 이재한 형사와 이제 2015년에 그 박혜영 경위가 교신을 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유괴 사건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더 과거로 이제 거슬러 가고. 예. 네, 이런 그야말로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소시효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폐지가 된 네, 것으로 네. 드라마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미제 사건 네. 전담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약간 극 중에서는 그 유배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실제 경찰들도 이게 굉장히 각이 껄끄러운 팀이라고 합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뭐 증거라거나 정황 같은 것도 많이 사라져 있고 그렇죠. 인력도 부족한데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속된 그리고 말로. 이게 뭐 극중에서도 대사로 등장을 하지만 그 사건을 애초에 맡았던 형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동료의 치부를 건드린다라는 어떤 동료들의 무능을 그렇죠. 그런 증거. 자기가 만약 이거 해결했어. 그럼 네. 옛날에 너 왜 못했어 하면서 완전 무능력자가 그렇죠. 돼버린 물론 거기에는 거잖아요.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됐건에 그러니까 그런 껄끄러운 어떤 그 시스템 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또 잘 묘사를 해주죠. 예. 일단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유괴 살인 사건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게 플롯상의 어떤 재미도 있었지만은 이게 공소시효라는 주제를 꺼낸 것 자체가 이 드라마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소시효라는 게 그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가. 그 이 1, 2회를 봤을 때 이 드라마의 개성이 드러나는 지점이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그 15년 동안에 그 김윤정 어린이의 그 유가족 엄마는 경찰서 앞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를 네. 해요. 제발 진범을 잡아주세요. 라도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15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복귀가 되는 건데 그 유가족들에게는 그 대중들이 망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것이 끊임없이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이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그런 피해자들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은 아픔, 우리가 망각한 사이에 그 가려졌던 그런 아픔, 그리고 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진실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현대사에서 그 해결되지 않은 많은 그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네. 효과를 또 가지게 예. 돼요. 그래서 작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죄가 지어지고 진실이 은폐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뒤쫓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꼭 범인을 잡아서 응징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가족들이 더 원하는 거는 도대체 이 내 가족이 왜 희생이 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어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현재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네, 1, 2회에서 그런 뭐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네네. 일단 뭐 메시지는 메시지만 연출을 정말 잘해서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게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단 2번의 방송만으로도 그래서 또 그 악역을 한 네. 여배우의 연기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굉장히 그분- 화제가 됐었어요. 그분 얼굴 그렇게 많이 본 얼굴 같지가 않은데 굉장히 서늘하고 그분이 정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 소수견에서 굉장히 얄미운 여자 변호사 있죠. 아 그런가요?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여자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아닌가요? 검사죠, 참. 그렇죠. 굉장히 얼굴마담 역할을 네네네네. 하는. 네. 아, 그 여러분, 검사예요? 네. 점심은 드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얄미웠다. 야. 그때도 정말 연기 잘하지 연기 않았습니까? 잘하네. 이 배우가 네. 정말 그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전작에서 어떤 얼굴을 짓고 어떤 연기를 했는지조차 싹 지워버리게 만드는 네. 엄청난 연기를 선보여서 네. 네. 예, 네, 안 보신 어쨌든, 분들이라면 예, 안 좀 보신 네, 분들은 꼭 한번 예, 보시면 첫 좋을 것 회부터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 1, 2회의 폭발적인 반응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여기에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음. 그 김윤정 어린이 꼬마 때 이렇게 회상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울고 있나요 이 노래가 나와요. 음. 이게 원래 이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이 조동진 씨 뭐 한국 포크의 뭐 대부잖아요. 진짜 하나음악이라는 엄청난 그 음악 공동체를 이끈 분인데 이분의 여동생이 있어요. 이분의 여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여동생 조동희 씨라고. 네. 조동희 씨가 제 친구예요. 근데 또 친구 이런 사랑하시잖아요. 식으로 또 조동희 씨가 이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그럼 드라마에 전화 연결을 하던가요? 넣었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이 조동희 씨가 불렀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방송된 다음에 이 조동희 씨의 남편이 있어요. 또 남편도 제 친구예요. 이상해. 하여튼 어떻게 된 거냐면 조동희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둘이 서로 부부인 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안 거죠. 둘이 결혼했다는 거를. 서 기자님이 네.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식장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불렀으면 알았겠지. 연락을 안 하고 조용히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네. 갑자기 그 원래 이 저 조동희 씨가 막 음악하고 이런 거를 남편이 그렇게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드라마가 뜨고 그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네. 엄청 잘해준다는 거야. 갑자기 막 힘들지 뭐 이러면서 그게 또 저 밖에서 일을 체감을 하게 되시는 일할 거군요. 거 다 하고 와.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네. 한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줬네요, 이 드라마가. 네. 그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그래서 그 정서적인 부분이 또 많이 보충이 안 될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사람의 정서를 건드려주는 순간들을 또 김원석 감독이 귀신같이 끼워 넣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김은희 작가는 굉장히 냉철한 수사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따뜻하게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보통 한국 작가들은 이거를 섞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한때다 다 모아놓고 이제 양푼에 넣고 비벼버려서 그렇죠. 되게 수사물이 되게 질척해지거든요. 네. 막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비록 뭐 수갑을 들고 있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건 잊지 말아야 돼. 이런 투로 한국형 수사물의 어떤 한계가 그거였는데 김은희 작가는 그걸 굉장히 냉철하게 프로페셔널들의 세계를 그리면서도 그 중간에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순간순간에 방점을 찍는 걸 잘하고 또 김원석 감독이 미생도 미생이지만 그 전에 성유관 스캔들에서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또 몬스터라는 뮤직 드라마 네. 또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악, 감성적인 부분의 연출에도 굉장히 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김은희 작가의 그런 지적인 수사물 그러면서도 이제 휴머니즘에 깔려 있는 이런 부분과 김원석 감독이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디테일하게 연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또 보면은 그 로맨스에 관한 것도 잘 본격적으로 대놓고 건드리지 않지만 네. 은근슬쩍 또 이렇게 살짝 해서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죠. 오. 사실 여기에서 그 김혜수 씨와 그 이재한 형사와의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김혜수 씨가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네. 찾으려는 그런 인물이 또 그 조진우 씨가 연기한 이재한 형사이기 때문에 그 아직 서로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 세 사람의 관계가 네. 서로의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 오. 이어져 있는지를 지금 주인공들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뭐 감정 같은 거를 좀 건드리는 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아주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요. 과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가령 지금 박혜영 경이랑 네. 이지한 형사랑 서로 교신하고 하면서 과거에 분명히 못 잡았던 미제였던 사건을 지금 해결하거든지 아니면 과거에 잡든지 네. 과거에 뭔가 이제 하여튼 그 변화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가 살짝 변하면은 미래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 설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뭐 이런 타임슬립물 혹은 시간 여행물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건좀 과거에 조그마한 게 바뀌면은 그거가 네. 변수가 돼서 나비 효과 네. 같은. 네.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에서 교신하는 두 당사자만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둘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둘이 다 한다기보다는 주로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었던 박혜영 경위만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라고 네네. 이제 알게 되는. 네네. 그래서 미래가 바뀌는 거를 보면서 과거를 바꾼다는 게 꼭 좋은 일이기만 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또 불필요한 희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딜레마를 굉장히 많이 건드려줘요. 가령 뭐 과거에 안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지금 뭐 다른 뭐 이렇게 하여튼 한 명을 살리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총량 불변의 법칙 같은 이런 게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쨌거나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건드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로운 개인이 특히 여기에 어떤 기적과 같은 설정에 또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어떤 간절함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기적 같은 순간을 이 드라마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어찌됐거나 그 비추고 있는 한국 사회의 풍경은 분명히 썩어 있을 대로 썩어 있고 네. 굉장히 그 안에서 선한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또 진실은 은폐되고 이런 이미 부조리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의로운 개인이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쉽사리 이렇게 현재가 바뀌는 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더더욱 시청자들을 좀 안타깝게 하면서도 응원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점에서 저는 김은희 작가의 탁월함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 외전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죄다 썩은 것이다라고 그리는 좀 최근의 풍토에서 제일 게으른 거는 그러니까 다 썩었는데 주인공만 정의롭다라거나 주인공의 동료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그려지는 굉장히 쉬운 이분법적인 접근이 요새 한국의 어떤 더 큰 부조리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은폐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알리바이를 대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나쁜 사람들 한두 명 정도만 끼어도 이것이 이제 물이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부딪히면서 선의와 선의가 부딪혀서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충돌 지점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이 미제 사건 전담팀과 뭐 그 경기도 이제 뭐 수사팀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범인을 잡겠다라는 목적의식은 굉장히 똑같은 팀인데 이게 어떤 관료제의 문제라거나 구조적인 충돌 같은 것들 때문에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김은희 작가가 과연 정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의롭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작가라는 게 좀 그렇죠.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작가의 주인공을 보면은요, 이 시그널의 박혜영 경위도 그렇고 조금 되게 외골수적인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그널에서 왜 교신이라는 설정을 가져왔는지 너무나 그 탁월한 설정인 게 일단 주인공들은 소통을 잘 못해요. 약간 천재형 캐릭터들이긴 한데 네. 소통이 좀 서툴고 굉장히 표현이 되게 무뚝뚝하고 그 남의 어떤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 같은 거는 있는데 그리고 성찰하는 해안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이제 제대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의로운 혼자 개인 이런 것보다 이제 어떤 유대 관계, 그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성장의 지점들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건들이 네, 실제 있었던 사건들과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다 게 그렇죠. 경기 네. 남부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사건으로 네. 등장을 예, 하죠. 그거는 뭐 한국인들이 가장 네. 그 잘 알고 있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미제 사건인 네.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그렇죠.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유괴 그 납치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네. 그동안 사건에서 많았던 그런 네. 유괴 미제 사건들을 그야말로 이제 압축해서 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나와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예. 그 대도 조세형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네네. 섞어서 네네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네. 잘 이제 새롭게 좀 각색을 해서 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그러니까 이 작가 김은희 작가의 그 수사물에서 범죄란 항상 어떤 병리적인 한 개인의 돌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시스템, 그 부조리한 시스템과 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회 한 단면을 압축한 그런 범죄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특히 시그널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미제 사건들에서 많이 모티브를 빌려왔기 때문에 더더욱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네.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 그런 여러 사건들 네. 약간 에피소드처럼 되는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또 거대하게는 하나의 큰 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한 형사가 분명히 사라졌는데 그렇죠. 2000년 네. 시점에서 네.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네네네. 그 2000년도, 그러니까 이재한 형사의 시점에서는 2000년도가 마지막 교신이었고, 그 박혜영 경위의 시점에서 볼 때는 공식 기록에서 이제 뭐 실종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차수연 팀장은 계속해서 그 이재한 형사를 찾고 있는 네.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이재한 형사는 현재 과연 죽은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예. 왜 실종이 되고 사라졌는가? 그렇죠. 거기에는 또 뭔가 음모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김현성 씨가 연기하고 있는 장현성 씨. 장현성 씨가 자기 친구 아니라고 이름을 네. 기분이 작가가 되게 화내요. 유일하게 기분이 작가의 모든 작품에 출연한 배우가 장현성 씨예요. 굉장히 씨는 중요한 네, 인물입니다. 항상 네. 그런 좀 야비하고 그런 역으로만 주로 하지만 특화된. 모든 드라마 속에서 이제 결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하여튼 그 네. 장현성 씨가 뭔가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지금은 경찰청에 굉장히 고위 간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더 거대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숨어 있을 네.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고 네. 있고요. 또 첫 회부터 이제 박혜영 경위의 그 어린 시절 그 형이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듯한 네. 그런 사건과도 또 연관성을 갖게 그렇죠.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의 어떤 커다란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들죠. 지금 이제 한 중반을 넘어선 거죠. 이게 몇 부작인가요? 그 16부작 아닌가요? 20부작인가요? 16부작입니다. 그러니까 네. 딱 지금 저희가 절반. 녹음하고 네. 있는 시점에서 중간을 반환점을 돈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네. 우리가 계속 궁금증을 쌓아왔던 그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 트릭이 사실은 쌓인 때도 먹혔던 서술 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거대한 그 살인 사건을 은폐를 하려는 그 국과수의 수장과 그것을 이제 그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그 정의로운 주인공 콤비의 서사가 크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끼워 넣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은
긴 서사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미드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은 매 에피소드나 뭐 두세 개 에피소드마다 하나씩의 사건들을 해결해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콤비네이션을 해서 한국형으로 진화를 시켜서 보여주면서 아주 새롭다라는 평을 들었던 게 사인이 때였던 건데 그렇죠. 제가 지금 되게 김은희 작가님 칭찬을 계속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칭찬마다 마땅하죠. 훌륭한 작가라서 그래요. 네, 훌륭한 네. 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만약에 시그널이 아니라 뭐 3데이즈 정도만 됐어도 아마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다. 3데이즈는 망했죠. 드라마가. 사실 시청률이 망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청률은 어느 정도는 네.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작품성으로 봤을 때 사인에서 유령도 좋았지만은 사인에 살짝 못 미쳤고 하지만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는 어떤 한국 최초의 소재를 다뤘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사인의 주제를 또다시 이렇게 변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유령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3데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 설정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작품도 이제 시그널 초반에 공소시효처럼 그 3일 안에 어떤 대통령 암살 음모를 저지하려는 네. 청와대 경호원들의 이야기, 전문직 얘기였는데요. 굉장히 어떤 그 김은희 작가의 역대 작품 중에서 사실 초반부의 어떤 설정은 제일 흥미진진한 게 3데이즈였어요. 일단 나오는 인물부터 스케일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군산복합체의 어떤 권력 이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김은희 작가가 그 약점으로 유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그 뒷심이 살짝 약하다. 근데 그게 이제 3데이즈에서 굉장히 그 명확하게 드러난. 시그널에서 그러면 안 될 텐데요. 근데 시그널에서 아마 자신이 그런 약점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시그널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시그널이 초반에 굉장히 휘몰아치다가 후반부에 뭐 그 신다의 실종 사건이라거나 뭐 그 대도 사건 부분에서 약간 템포가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뭐 주요 인물한테 저거는 꼭 필요한 설정이 아닌데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런 설정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했는데 그 8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그 과거의 그 이재한 형사의 실종에 연루된 사람들의 네. 음모가 드디어 네. 만나 예. 조금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야기를 좀 예.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대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 쪽대본의 일은 없군요. 네. 뭐 수정하고 대본들. 보완하는 네. 작업이 좀 있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진작부터 촬영을 했어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이미 촬영이 들어왔기 그래서 때문에 보시면은 그 옷들이 다 되게 그 겨울옷이 아니고 가을이나 예. 뭐 이 TVN 드라마 요새 또 TVN 드라마의 높은 성취 중에 하나는 네. 100% 사전 제작을 한다든지 예, 100%까지는 아니어도 네. 적어도 60, 70%는 네네. 꼭 사전 제작을 한다는 거. 치즈 인 더 트랩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되게 화사한 날씨에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다 예. 미리 찍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완성도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고질병 막 쪽대본에 막 몰아서 촬영하느라고 그렇죠. 용파리 같은 네네. 용두사미 드라마 네네. 또 용파리가 등장을 막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한국 드라마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TVN 드라마를 자꾸 소환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시그널 같은 경우는 처음에 SBS에 원래 제안이 갔다가 네. SBS에서 이게 장르물이고 PPL도 잘 안 붙을 것 같고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안 했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 그 어떤 그 시청률과 돈만 노리던 SBS 그 어. 시그널의 그 시그널을 보면서 뭐,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가 막 근데 그래서 너무 이게 지상파 중에서 장르물을 가장 많이 하는 네. 방송사가 SBS예요. 그렇죠. 김은희 작가의 장르물을 여태까지 계속 방영해줬던 그렇죠. 것도 그리고 SBS고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월화에 사극이라기보다 무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리멤버도 장르물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뭔가 장르가 뒤섞인. 아까 내가 그 한 주간의 뉴스 전할 때 리멤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끝났어요. 정형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이승환 그때 평론가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예상한 대로 그렇게 끝났나요? 기억을 잃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생각이 그때 안 나. 저 뭐냐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승호가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동료 변호사들이 복수를 한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엔딩.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한 내용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닌데 네. 유승호 기억 완전히 다 잃는 건 맞고 마지막에 결말되면은 네. 아니 아무튼 여러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까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20화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어이없는 엔딩이. 예. 근데 시청률은 굉장히 또 후반부로 갈수록 더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20%를 넘었다. 네, 아니, 이게 아무래도 그렇고 잉여사롱 하더라고요. 와일드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 그리고 아예 높아져서. 후반부에 작가가 의식을 했는지 로펌 사람들이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어요. 그래서 잉여사롱 와일드를 들었네 작가가. 고구마 너무 많이 먹으면 목 막히잖아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때는 사이다를 먹으면 되지. 그래서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들었네 잉여사롱 아무튼 와일드. 정말. 이런 작품도 네. 장르물이라고 방영을 SNL까지 하는 곳이 품었군요. 끝내는. 이런 작품도 장르물이라고 방영을 하는 곳이 SBS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김은희 작가가 사인 때 보여줬던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계속 못 보여주면서 서서히 그 아까 김세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TVN에서 대박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PL도 붙었어요. 네. PPL 약간 어색한 장면이 살짝씩 나와요. 그 김원석 감독 전작에서도 왜 회식을 육안에서 하는 아 건가? 맞아 육안의 닭갈비. 싶었는데 이번에도 회식을 네네네. 육안에서 닭갈비를. 육안의 닭갈비. 아, 네. 김은석 감독님 개인적인 취향 아닐까 이쯤 되면은. 아니면 뭐 육안에 주식이 좀 있으시다거나.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새 형사 위주로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제 사건 전담팀의 다른 팀원들의 어떤 그 캐릭터라든지 뭐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발휘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가령 뭐 저 김원혜 씨도 그렇고 네. 그 과학 수사 전담하는 그렇죠. 그 캐릭터도 그분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역할도 없고 좀 네. 애매해요 그분이. 사실 저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대단한 활약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배우는 굉장히 좀 개성적인 네. 배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형사들 기존에 이제 김은지 작가가 물론 이제 조직 내에서 같은 전문직 조직 내에서의 갈등을 굉장히 잘 그려내긴 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팀원들 간의 끈끈한 그런 거를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도 김원혜 씨가 연기하는 김계철 그 경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귀차니즘에 쩔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렇다고 정의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죠. 막상 사건을 맡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팀워크가 서서히 묻어가는 모습들을 좀 유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김원혜 씨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네. 명확해서 예. 좀 유대감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흥미롭다기보다는 김혜수 씨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게요. 무슨 내용이죠? 김혜수 씨의 그 팬이기 때문에. 옛날 모습 네. 그 부분을 차라리 다른 사람이 대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왜냐하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감정 몰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요? 누가요? 왜냐하면 저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는데 김혜수의 지금 모습보다 네. 옛날의 모습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제 머리도 이렇게 세련되게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네. 순박하게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풋풋한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여서 감정 몰입이 잘 안 아니, 된다는 근데 솔직히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김혜수 씨의 아역을 연기할 만한 배우가 있어요? 김혜수 씨만한 어떤 미모라거나 어떤 김혜수 씨와 어떤 닮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는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요즘 중년 여배우들을 보면은요, 그 20년 전보다 지금 모습이 더 젊어요. 여러 가지 시술과 그건 맞아요. 발달된 그건 맞는데 또 미용 기술 이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그건 맞는데 과거 회상신에서 화장들이 너무 요새 화장들이더라고요. 약간 전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오히려 더 옛날틱하게. 예, 저는 보통 이제 어떤 그런 고증 같은 거를 볼 때 다른 거보다는 화장하고 폰트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정말 고증에 다 신경 썼는데 화장하고 폰트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더 촌스럽게 나와야 되는군요.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하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김혜수 씨의 아역은 김혜수 씨가 연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역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때도 성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안 끊을게요. 내가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경고할게요. 또 그 나이 사람한테. 들어보면 어때서요? 네, 그 사람한테 그리고 경고할게요. 그때는 더더욱 그 초반에 그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그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개고생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세월에 그만 흥분하시고. 모진 풍파를 맞아서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나 점점 흥분하게 돼. 아니,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드라마 보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여기서 그 이재훈이 연기하는 박혜영 경위가 나이는 젊은 사람이 굉장히 개저씨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해요. 뭐 그래가지고 뭐 누가 데려가겠어요라거나. 아 맞아. 여자 혼자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요? 막 이런다든지. 네. 여자한테, 한창 선배고 베테랑 형사한테. 여자는 좀 챙겨요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그 김혜수 씨가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정말 개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캐릭터가 나오고 그게 개소리라는 걸 꾸준히 이 캐릭터가 상기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물론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가 없으면 더 보기 좋겠지만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반영하고 거기에 이제 쿠사리를 주는 그런 캐릭터가 꼭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재밌는 점이 굉장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고 다혈질일 것 같은 현장을 띠고 있는 그 차 형사는 냉정할 것, 그 차분할 것, 네. 그 흥분하지 말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냉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프로파일러. 박경희는 굉장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건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개인사적인 그런 이유가 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경찰 조직이라는 거를 일단 불신하는 그런 과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좀 가지고 있는 설정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파일러라면 너무 냉정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거나 형사들이 너무 뜨거운 어떤 그 정의로움만 강조했던 것들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그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혹은 이제 각 직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안티테제가 되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김은희 작가가 되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인에서도 박신양 씨와 김하중 씨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약간 사제관계 비슷한 네. 그리고 박신양이 좀 멘토의 역할을 하는 듯한 그 초반에 그 관계가 그랬는데 이게 결코 어떤 남녀의 어떤 서열, 권력 관계 이런 식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진정한 어떤 동등한 동료 관계로 그려지거든요. 네. 굉장히 또 그 은근히 이제 거기에서 멜로를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 멜로를 떠나서 일단 멜로 이전에 어떤 그 남녀의 성차를 떠나서 굉장한 그 동료로서의 어떤 끈끈한 유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줬어요. 또 유령에서 이현희 씨와 소지섭 씨의 관계가 또 그랬고요. 뭐 3데이즈에서도 사실 뭐 박유천 씨가 연기하는 그 청와대 경호원과 그 누구죠? 박하선 씨. 죄송합니다. 박하선 씨가 연기하는 그 여순경의 그 관계가 또 그랬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김은희 작가가 그렸던 그 여자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좀 서열이 높은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고 기존의 남녀의 어떤 관계를 좀 뒤집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보기가 일단은 굉장히 신선하고 또 김혜수 씨가 박혜영 경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를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주고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너는 달 위에서 사건을 봐야 돼. 점으로 봐야 나오잖아요.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 시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굉장히 그 당장 눈앞의 사건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놓치고 있는 어떤 커다란 그 사건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교신이라는 거는 이재한 형사와 박혜영 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제동을 걸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차수현 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개별 에피소드 안으로 훅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네.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하나를 점으로 바라보면서 네. 드라마를 좀 점과 점을 이어가는. 네. 그리고 저는 또 네. 앞으로 뭐 물론 초반부터 제시한 네. 다른 사건, 커다란 사건이 나오겠지만 그게 실제로 사회적인 어떤 사회사적 사건과 또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네. 궁금해요. 네.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네. 등장을 할 텐데 네. 예,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예. 앞으로 하여튼 뒷심 딸리지 않고 쭉쭉 이제 지금보다 오히려 더 네. 잘 몰아가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서요. 딱 우리나라에 결국 이런 드라마 처음에는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고 뭐 편성도 제대로 못 받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어렵게 방송을 하게 됐지만 네. 결국 잘 만든 드라마 이런 것들은 성공한다는 어떤 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데서도 좀 이걸 보면서 좀 긴장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고 좀. 맨 저 막장 드라마 대충 해갖고 어디 저 PPL이나 딸 생각하지 말고. 근데 갑자기 막장 드라마 얘기하니까 최근에 MBC 네. 드라마 국장이 네. 인터뷰를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잘 되는 거 보면서 MBC는 너무 막장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시그널 같은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니다. 네. 내 딸 금사월 같은 막장 드라마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를 한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채널 전체가 이렇게 야, 막장에 헌신하는 건가요? MBC 국장급의 클래스가 참 최근에 또 그 최기화 보도국장이 네. 기자들한테 쌍소리를 하고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쌍소리해서 그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 한겨레 또 미디어 담당 기자가 네. 확인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또 쌍소리를 하면서 너 이 새끼야 넌 니네 국장한테 그렇게 전화해 막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네. 지금 MBC의 수준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보도국장님께서 그 드라마 국장님께 계속 소재를 주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는 거죠. 그 영감은 거기서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보도국장에서 영감 받아서 드라마 만들고. 국장급 회의할 때 보면서 아 저거다 이러면서 그래 저런 사람도 네. 있으니까 다양성은 네. 참 대단한 방송국입니다. 네, 정말 그 대단한 발언으로 그 선수를 올랐는데요. 네. 어쨌든 그만큼 그 다른 지상파의 뭐 좀 진부한 드라마들이랑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이 좀 좋은 자극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네. 저는 끝내기 전에 할 말 여쭙고 싶은 있으면. 게, 네. 예,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과거에 누군가와 교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전기가 주어진다면 네. 뭘 하시겠어요? 교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신을 통해서 미즈 사건을 풀잖아요. 정말 물어보나 마나. 하나만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봐야 되는데 참. 뭔가 이렇게 특종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특종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네. 욕심 없고요. 저는 뭐 예전에 그 전설적인 뮤지션들과 교신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발표할 곡들을 발표를 못하게 하고 지금 내가 발표를 하는 거야. 진짜. 비틀스예요. 레디피, 예스데이 이런 거 딱 해갖고 미리 들어보고 그거 발표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거. 너 당신 이거 발표하면 망한다 망해 지금 밴드 해체된다 그래고. 시간을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발표하는 거지. 소리가 지금. 나는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참 그러시군요. 네. 네.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보다 이렇게 미제 사건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네. 어떤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과거랑 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리사욕 그냥 과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무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저 빼고 과거의 저와 만나서 한번 방송을 같이 녹음을 한번 해보는 이원 걸로. 생방송 가나요? 그 들으신 분들도 이제 좀 드라마 어떻게 봤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나라면은 요컨대 15년 전에 누군가와 교신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뭘 할지 좀 이제 그런 것들도 리플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좋습니다. 저는 아무튼 비틀스랑 교신하는 건 제가 찜했습니다. 다른 분이랑 교신하죠. 알았어. 아 진짜. 네, 하세요. 네. 저는 이제 구글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예.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은 탄신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물은 파트원으로.
여러분 네. 파달로 예. 진짜 팥 말고요. 예. 팥빵에서 쓰는 화폐가 있죠. 네. 팥을 예.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